저는 전혀 좀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진짜 태어나서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되게 노력한 만큼 좋은 학교로 가게 돼서 되게 뿌듯해하시고 자기 일처럼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현역 때보다 재수 때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느는 게 느껴졌지만 그 정말 최상위의 벽을 넘는 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그 벽을 넘기 위해서 정말 남들보다 두 배 더 노력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어와 매체 과목을 응시했습니다.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보통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운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집을 사서 시간을 재고 최대한 10분 안에 풀 수 있는 연습을 최대한 했습니다. 그 결과 수능장에서도 언어와 매체를 11분 안에 들어와서 다른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문학에서 저는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검토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문학에서 모르는 문제는 우선 최대한 끝까지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넘어가고 비문학을 푸니 시간이 남았고 나중에 문학으로 돌아왔을 때 더 답이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출문제가 비문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는 그 구조의 틀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수능장에서도 어디선가 봤던 구조라는 느낌이 저는 강민철 선생님의 풀커리를 2월부터 11월까지 쭉 탔습니다. 저는 수학은 확률과 통계 과목을 응시를 했습니다. 저는 수학도 그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전부 다 맞추자라는 마음으로 준킬러가 많이 들어있는 문제집을 사서 최대한 준킬러에서 오답이 안 나오도록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현의진 선생님의 뉴런 강의를 추천합니다. 영어도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닝 하면서 최대한 10문제 이상을 푸는 걸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수능장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넉넉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닝 하면서 독해를 하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생활과 윤리와 세계사 과목을 응시했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개념만 확실히 알면 기본 점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확실히 숙지한 다음에 고난도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암기 100%인 과목이어서 약자나 아니면은 자신만의 외울 수 있는 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면 문제도 훨씬 잘 풀리고 공부하는 맛도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투스의 이재영 선생님과 대성마임의 권영기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정말 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매일매일 운동을 하러 나와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실기가 합격이 될지 불합격이 될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묵묵히 매일매일 같은 연습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정말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실기 연습을 한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 거의 두 번씩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실전 연습을 하면서 시험장에서도 거의 떨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에서 상담을 하러 왔는데 명확히 지원할 수 있는 학교와 지원 불가능한 학교를 정확히 나눠주셔서 정말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때 자신감도 생기고 더 동기부여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들 간절한 마음에서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냥 묵묵히 매일매일 언젠가 하면 끝나겠지,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실기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실기를 준비하셔서 원하는 학교에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대 가자, 화이팅!